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6월 4주차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경마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부터 주로가 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그럴 것 같은데 토요일은 큰 이슈는 없습니다. 일요일은 이제 부산에 대선 경주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내려가 있는 기수도 있었고 토요일 날 경주를 타고 내려가는 기수도 있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 경주는 또 일요일에 살펴보기로 하겠고 토요일 1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4경주와 7경주를 좀 메인과 준메인 경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에 좀 아쉬웠던 마필들이 먼저 팔려주고 있죠. 8번 빛나라입니다. 박대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빛나라. 직전 경주 좀 살짝 아쉬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팔려주고 있는 게 라운더 벨몬트. 최병명 기수가 직전 경주 잘 탔어요. 근데 잘 탔는데 문제는 뭐였냐? 말이 결승선에서 중앙으로 뛴 게 아니고 외곽 펜스에 붙어가지고 뛰었죠. 외측 사행. 말이 이제 똑바로 뛰지 못하니까 주행 재검을 받고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외측 사행을 해서 그렇지 발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게 6번 엑스팩터. 조인공 기수 직전에 조금 약간 아쉬웠었죠. 근데 이번 1경주는 제가 이제 뭐 인기 마필들 3마리도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제가 가장 관심을 받는 마필은 9번 서울농부가 되겠습니다. 왜 서울농부를 보냐면 그 서울농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초반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졌었던 마필인데 훈련 상태도 좋고 기본기 싹수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라서 좀 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현장에서 체중을 좀 봐야 됩니다. 공백도 13주 공백도 좀 있는 데다가 원래 좀 체구가 작은 마필이죠. 기본기가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날이 그러니까 3월 30일 경주였죠. 3월 30일 경주에서 김태현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때 조건이 정말 좋은 편성이었거든요. 근데 발주기 문 열리니까 말이 완전히 기수가 낙마할 뻔할 정도로 크게 착지불량이 되면서 아무런 전개도 하지 못했어요. 사람도 달리기 하다가 발만 조금 삐끗해도 그게 타격이 엄청난데 말이 완전히 진짜 입마전도 될 뻔 할 정도로 꼬꾸라질 뻔 하다가 그걸 다시 일어서서 뛰었으니 그 뭐 제대로 뛸 리가 있겠습니까?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이번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 출중한 서울농부를 이번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기본기 출중한 서울농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이경주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편성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쵸? 파트 2 국가에서 이런 능력 부진 마필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경마 팬들이 하는 말로는 똥말 경주라고 그러죠.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뭐 일단 그 표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말쓰고인데 얘도 실상적으로 별건 없어요. 조기 상태는 좋은데. 근데 이번 경주 편성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가 뛰는지 말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의 편성이 만들어져 있어서 외곽 게이트 출발이지만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훈련 상태도 괜찮고 상대 마필들이 거의 뭐 끝거름이 없는 마필들이라서 말쓰고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여기 인기 1위가 말쓰고인데 말쓰고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뭐 다른 말을 보기도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딱 한 마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예뻐. 화이트 로맨스. 이름이 예쁘죠. 화이트 로맨스인데 김효정 기수 기승에 얘가 뭐예요? 독댕이죠, 독댕. 단독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을 가고 이제 말쓰고가 바로 이제 외곽에서 붙여가지고 따라올 텐데 이런 경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는 좀 발걸음이 없는 마필인데 그 뭐 능력 마필이 사코너에서 확 따고 지나가면 얘가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얘가 분명히 지금 선행 가다가 발걸음이 무뎌지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대고 있는 말이 딱 넘어가지 못하고 한 번에 훅 넘어가면 얘가 의지가 꺾여갖고 죽게 되어 있는데 말이라는 동물 자체가 근데 옆에다 대주고 계속 둘이 코 맞춰서 같이 뛰면 얘하고 서로 싸우면서 뛰기 때문에 이 말들이 이제 근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이 갑자기 옆에서 확 지나가지 않는 이상해야
한 뭐 3, 4마신 떨어뜨려 놓고 확 지나가면 두 마리가 다 죽겠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번 경주에서 그렇게 추임력을 보일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얘가 선행을 가다가 말수거하고 딱 경합이 붙었을 때 안 지고 버텨낼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좀 말들의 이런 좀 심리를 이용한다 그러면, 자, 이번 경주에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김효정 기수의 화이트 로맨스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7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뭐 별로 재미가 없죠. 3번 희망밴드입니다. 문세영 기수로 지금 변경이 되었어요. 직전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문세영 기수로 변경이 되었고, 거리 경험도 충분하고 끝걸음도 있고, 얘는 뭐 어떻게 못 빼죠. 인기 1위인데. 그리고 인기 1위가 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지금 8마리 뜁니다. 자, 그럼 어차피 3을 놓고서 뭐 8마리 뛰는데 5마리, 6마리 팔려요. 쫙 팔려요. 그냥 3 놓고 다 팔려요. 여기는 뭐 배당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희망밴드가 부러지냐? 안 부러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3번 희망밴드가 정말 뭐 다리를 쩔뚝거리지 않는 이상해야 3을 놓고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압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3경주는 뭐 어차피 인기마 접전 8마리 경주에서 어떻게 빼박입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갈게요. 4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3경주는 문세영 기수의 인기 1위 마필을 인정을 했어요. 이번 4경주도 문세영 기수가 인기 1위 마필입니다. 외곽의 웨스턴건이죠. 지금 경주 거리 1200m. 1400을 계속 뛰다가 1200으로 경주 거리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1400 뛰었다가 1200으로 줄였으니까 당연히 뭐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려줄 그런 마필이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웨스턴건에 붙여가지고 인기 마필로 팔려줄 마필들 안쪽에 3번 호세 드래곤 킬러입니다. 지금 CC왕 마이야 용병 기수들이 타고 있는 이 두 마리 마필이 팔려주고 있어요. 다 괜찮아요. 특히나 호세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좋죠. 자, 그래서 팔려주고 있는데 제가 왜 이번 경주를 준메인으로 잡았느냐? 얘네들도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이제 특히나 외곽에 이제 웨스턴건이 좀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일단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고 안쪽에 상대 마필들이 스타트가 빨라요. 안쪽에 있죠. 그래서 전개가 자칫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인기 마필은 불안감이 있고 조찬훈이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훨씬 더 좋아졌고 전개도 잘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승부 들어가는 거죠. 왜? 외곽에 웨스턴건이 어떻게 뛸지 뭐 전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문세영 기수가 잘 타주겠죠. 근데 뭐 내가 잘 타고 싶다고 다 잘 탈 수 있냐는 거죠. 얘네들은 뭐 호세하고 드래곤 킬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네들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준메인으로 잡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이라는 게 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편성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문세영 아니고 문세영 할아버지가 와서 타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 뭐 외곽에서 모래 피해가지고 뛰어야 되는 말이 인코스 딱 최적 전개할 수 있어요. 3번, 4번 딱 있는데 외곽에서 빠른 말이 한 두세 마리가 있어. 걔네들이 슉슉 치고 나와서 앞에 딱 막았어.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안에서 모래 맞아야 돼.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뒤로 쫙 쳐집니다. 라스트에 올라올 수 있겠죠. 올라오다 4차, 5차 오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와 반대로 더 잘 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복병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복병마필을 놓고 4경주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5경주 외곽의 11번 드래곤 판타지죠. 그러니까 드래곤 판타지 같은 거는 이제 이런 마필들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각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기수들이 기승을 할 때 일단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드래곤 판타지 빅투아르 기수가 타봤잖아요. 앞에 가도 잘 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 마필들이 나보다 느리다. 선행 가죠, 당연히. 선행 가도 잘 뛰어. 선행 가면 모든 마필들이 더 잘 뛰니까. 잘 뛰어. 자, 그런데 얘가 모래 맞고 뒤따라가도 잘 뜁니다. 그러니까 각질이 좋아.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각질이 좋으면 어디를 가도 말이 자기가 뛸 만큼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때문에 기수들도
마음이 편하게 탄단 말이에요. 내가 타는 말이 무조건 선행 가야 돼. 나는 죽으면 사나요. 선행 가야 돼. 모래 맞으면 죽어. 아니, 이거는 이제 막 발주기 출발할 때부터 벌써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 저 선행 상대마가 지금 안쪽에 한 마리 있고 바깥쪽에 한 마리 있는데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빨리 잡아가지고 내가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가야 되나. 막 발주기 안에서부터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아, 쟤네들 좀 누가 방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좀 뭐, 나오다가 헛발디 디디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막 선행 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드래곤 판타지 어때요? 가면 그냥 가는 대로 선행 가면 좋고 선입 가도 좋고 뭐 스타트 실수해가지고 뒤에 따라가? 아이 뒤에 따라가도 오케이. 나는 뭐 결승선에서 한 걸음 쓸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좋단 말이죠. 기수들도 마음 편하게. 그러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타는 놈이 잘 타겠어요? 아니면 마음 편하게 가지고서 타는 놈이 잘 타겠어요? 당연히 마음 편한 놈이 잘 타요.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확실히 편하다. 자, 그리고 깜빡이가 1번 퀀텀 K입니다. 저 1번, 11번. 거의 극과 극이죠. 1번과 11번 두 마리가 깜빡인데 퀀텀 K 같은 경우는 지금 장추열 기술은 변경이 되었어요. 유승환 기수가 계속적으로 타던 말을 장추열 기수가 변경을 했는데 또 여기에 게이트 조건도 1번이네. 아, 지금 장추열 기수가 레벨 2죠.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두 마리를 가지고 가야 돼. 편성이다. 뭐 다른 마필들이 얘네들을 따고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안 그려지기 때문에 자 일단 두 마리 가지고 나서 뭐 다른 마필을 좀 봐야 될 그런 편성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오경주입니다. 육경주입니다. 4등급 17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6번 K-파워풀은 뭐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려주겠죠. 직전 경주 뛴 게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꾸준한 발걸음을 보이는,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마필들보다 이렇게 꾸준하게 뛰는 마필들이 당연히 뭐 저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레이팅이 꽉 차 있습니다. 레이팅 50점이에요. 레이팅 50점이면 3착 승급입니다. 3착 승급. 그러면은 최영주 조교사가 어떤 작전 지시를 내리겠어요? 3착 승급에 걸려있는 말을, 인기 1위짜리를 4착으로 빼라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그냥 정면 승부죠. 정면 승부. K-파워풀은 당연히 봐야 되겠고, 자, 뭐 로폰기 드래곤이 지금 마이너스 5kg입니다. 김용근 기수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대상 경주가 있으니까 금요일 날부터 부산에 내려와서 말을 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로폰기 드래곤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감량이 무려 마이너스 5kg. 승급전이겠죠, 당연히. 승급전인데 감량 5kg에 문세영이에요. 이건 뭐 뺄 수 있습니까? 6번, 7번 깜빡이 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뭐 어설프게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들 말고 한 마리만 딱 더 보면 8번 슈퍼 블루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도 금요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이제 경마에서 참 한구라가 예전처럼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 직전에 슈퍼 블루문이라는 이 말을 놓고 메인 승부를 했습니다. 그쵸? 이게 10마리가 뛰는데 7번째 팔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꼴찌에서 3번째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기 1위로 들어왔는데 얘가 9점 몇 배였어요? 9.8, 9.8배. 물론 뭐 쌍승식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복승식이 9.8배. 이게 단승식 7위짜리 꼴찌에서 3번째 말을 놓고 때렸는데도 인기 1위하고 붙으니까 10배가 안 나와요. 9.8배.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이 정도면은 복승식으로 뭐 한 17배 내지는 20배 정도 나와야 될 사이즈인데 뭐 여기저기서 이제 복병 마필들 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많이 팔려준다는 거죠. 그 직전에 이제 그런 상황. 뭐 근데 이제 배당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저도 한 15배 정도 15배 정도는 보고 들어갔던 메인 승부처였는데 결국에는 9.8배. 야, 이게 이제 진짜 한구라가 힘들구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얘도 이제 지금 감량이 4kg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블루문이라는 말은 김태훈 기수가 잘 타요. 손이 정말 잘 맞아, 둘이.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얘네 둘은 못 이기겠죠. K-파워풀이나 로폰기 드래곤을 이기기는 좀 버거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3복승에서도 배당은 좀 8배 내지 한 10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이 복병마필 슈퍼블루는
삼복승식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조찬훈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빡빡합니다. 4번 강나루. 인기 1위 마필이죠. 부담 중량이 다소 올랐습니다만은 기본기는 최고죠. 강나루 같은 경우는 KRA컵 대장 경주도 뛰었고, 그리고 기복 없이 꾸준하게 복승률을 70% 이상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팔라티노도 기복 없이 뛰어주고 있는 마필이죠. 복승식 50%로 보여주고 있는 6번 뛰어서 3번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페퍼엑스. 이 마필도 역시 페퍼엑스도 8번 뛰어서 5번을 들어온 마필입니다. 복승식 70%가 넘죠. 자, 이런 쟁쟁한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발걸음은 3마리가 앞서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냐? 이 3마리가 정말 꽉 차서 팔릴 겁니다. 왜? 누가 봐도 너무 좋거든, 이 3마리는. 여러분들이 봐도 이미 뛰었던 기록이 말해주잖아요. 너무 좋다는 거를.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인기 마필들의 허점을 노릴 수 있는 복병마를 찾아냈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다 들어오냐고요. 3마리 아무리 문세영 이동화 그리고 강나루 좋다고 그래도 얘네들이 다 인기마 다 깜빡이 들어오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진 복병 마필이 있는데 이거가 지금의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볼 거 아니에요. 과정을 쭉 봤을 때 이번이 딱 여기가 타이밍이구나 라고 보이는 말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복병 마필이. 자, 근데 당연히 안 팔리겠죠. 왜? 이 3마리가 워낙 세게 팔리니까. 3마리가 누가 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3마리가 만약에 아니고 다른 놈이 껴들어오면은 무조건 여긴 10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본 배당 10배가 그냥 넘어가. 이 3마리 아니고. 그러니까 이 3마리, 어떤 복병마를 놓고 이 3마리에 갖다 붙여도 그냥 무조건 10배가 넘어가요. 그쵸? 여기 이제 인기 1위 강나루에 붙여도 10배가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6번이나 3번에 붙여서 들어오면은 당연히 한 15배 될 거고, 이거 말고 다른 놈들하고 들어온다. 그럴 가능성은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여기는 진짜 항구라죠. 무조건 30배, 50배 넘어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그 좋아진 복병 마필이 맞짱을 한번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장에서 운이 좀 따라줘야겠죠. 운이 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만, 준비는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 이번 경주 우승을 하기 위한 딱 플랜대로 각본에 짜여져서 각본대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준비도 철저하게 해놨고 사용관리도 기가 막히게 해서 지금 컨디션도 부쩍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때릴 타이밍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7경주 그렇게 부쩍 좋아진 복병마필을 놓고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모가 되기를 바라겠고, 배당을 노리고 제대로 한번 진하게 붙어보는 7경주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썬더가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죠. 안쪽에서는 펄포인트하고 그리고 왜 안 보이지? TG에너지까지 김태형 기수의 TG에너지까지 이렇게 3마리가 직전에 같이 뛰었죠. 전부 다 이 3마리는 추입하는 마필들입니다. 지금 주로에서 서울이 추입이 될지 이제 선행이 될지 이제 그것까지는 주로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직전 경주에서 추입력이 다 3마리가 다 괜찮았어요. 여기에 이제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이 뭐냐? 4번 블레이밍어죠.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블레이밍어. 현장에 이제 인기 1위로 팔려줄 건데, 블레이밍어 같은 경우에도 추입 마필인데, 꾸준하게 기복 없이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 마필들이 팔려주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이제 인기 대한 마필로 팔리는 이 3마리는 직전에 같이 뛰었던 3마리, 주고받고 했으니까 보고, 블레이밍어도 얘도 추입이죠. 그럼 지금 모든 인기 마필들이 다 추입이란 말이에요. 추입.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볼 수 있는 복병마가 한 마리가 딱 보입니다. 앞에 가는 말 찾아야겠죠. 근데 앞에 가는 놈 중에 발걸음 없는 말, 앞에 가는 놈이 2마리인데 얘 아니면 얘가 앞에 가겠죠.
근데 럭키하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간다 해도 끝걸음이 뭐 거의 15초, 16초대예요. 그러면 이제 끝걸음이 마지막 200m가 16초, 15초를 뛴다 그러면 소죠, 소. 그리고 또 거리도 장거리. 그러니까 럭키하늘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는 잘 뛰어요. 그러니까 단거리 뛰었을 때 한번 봐야 될 복병 마필이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봐야 될 복병 마필이 뭐냐? 얘라는 거예요. 미스터 파워.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미스터 파워. 얘가 선행을 가면 버티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최범현 기수가 좋아요. 조교도 좀 예전하고 작년하고 완전 다르게 조교도 좀 일찍 나가서 시키고 있고 말도 많이 타고 뭐 마지막 경주도 타고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미스터 파워가 여기에서 선행 버티기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복병마필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 서울 8경주에 미스터 파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1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인기 1위. 안쪽이 드론 킬러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고 부담 중량 1kg 올랐어요. 53. 53이면은 정말 좀 가벼운 부담 중량이죠. 자, 그리고 드론 킬러라는 마필은 직전에 이제 1600을 뛰고 경주 거리를 1400으로 줄였습니다. 더군다나 게이트 조건 1번의 문세영. 이거 뭐 뺄 수 있어요? 앞에서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 돈 주고도 못 사는데 일단 드론 킬러는 못 빼죠. 가지고 가겠고, 자, 뭐 다른 마필들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자, 드론 킬러를 인정을 하면 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드론 킬러 인정하거든요. 인정하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딱 한 마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기술은 아닌데 6번 한강파워입니다. 한강파워. 근데 한강파워는 이제 김성현 기수가 이제 김성현 기수가 승수를 많이 올렸어요. 지금 25승째 해가지고 마이너스 2kg를 가지고 있는데 김성현이가 탔는데 플러스 4kg는 뭐야? 그쵸? 김성현이 탔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2kg가 되어야 되는데 플러스 4kg라고?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직전 경주를 보시면 두 번의 경주를 1등급에서 점핑을 했습니다. 1등급. 그러니까 얘 1등급 두 번 나갔다 온 거예요.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해서 1등급으로 점핑 출전했죠. 자, 근데 이제 2등급으로 들어왔어. 1400m. 이 한강파워라는 마필이 장거리는 좀 별로여도 중거리는 잘 뜁니다. 특히나 1400. 발걸음 괜찮거든요. 자, 56kg의 부담 중량으로 조금 다소 무겁기는 하지만 원래 5살짜리 수말이 짊어져야 될 부담 중량은 맞아요. 그쵸? 57 기본으로 다르니까. 자, 근데 김성현 기수라서 조금 아리송하죠. 기수가. 근데 말을 믿고 들어가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한강파워라는 마필이 2등급에서는 좀 장뼈가 굵었습니다. 특히나 직전 두 번의 경주를 1등급 경주 가가지고 형님들하고 겨루고 왔어요. 자, 그러고 이제 다시 2등급 경주로 내려오고 딱 상대 마필은 이거 한 마리 보여요. 드론킬러. 얘는 좀 못 이길 것 같고 다른 마필들하고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뭐냐? 김성현 기수가 어리버리타면 안 되죠. 이 편성이 지금 빡빡하기 때문에 어리버리타서는 뭐 택도 없고 정신 바짝 차리고 타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경주 1400인데 이 한강파워 지금 모처럼 이 지금 13주 공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한강파워를 보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뭐 수영이 8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수영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서울, 부산은 안 그런데 서울은 그 수영 훈련을 엄청 많이들 시켜요. 어떤 말들은 막 거의 막 90바퀴, 막 80바퀴 이렇게 시키고 있는 말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너무 오바고 2, 30바퀴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수영을 이번에 20바퀴를 잡아 돌리고 수영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수영 훈련을 많이 하면은 몸이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수영 훈련도 적극적으로 시켰고 그리고 2등급 경주로 내려와서 적정거리 1400이다. 자, 그래서 이번 딱 9경주에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김성현 기수의 한강파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9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인기 마필 접전도 몇 개 있었고 뭐 적극적으로 배당을 복병을 노려야 되는 그런 경주도 몇 개 있었고 뒤섞여 있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로를 잘 보시고 흐름대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주로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서울의 주로가 정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셨으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요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